폭력 사건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바로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혹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험악한 욕설 한마디가 분노와 증오를 싹트게 하고 결국에는 폭력과 심지어 살인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우리의 삶과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할까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과 범죄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언어폭력이란 단순히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을 주는 모든 언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조롱, 비하, 폄하, 위협, 통제, 심지어 가스라이팅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말, 은근히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태도, 그리고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는 행위 역시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언어폭력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폭력적인 위협이 동반된 언어폭력은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흉기를 소지한 채 언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가중폭행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위협이나 학대적인 언어는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폭력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스토킹 등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언어폭력 범죄입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침해 등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강요, 사이버 갈취는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의 형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역시 언어폭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롱, 비하, SNS 저격글, 단톡방, 욕설 등은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으로 피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SNS 상위 언어폭력은 준형사범죄 수준에 이를 만큼 심각하며 선수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 경기력 저하, 수면 및 식욕 저하, 심지어 은퇴나 이적 고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의 언어폭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언어폭력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며 가정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언어폭력이 혐오 범죄의 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언어는 차별과 괴롭힘을 조장하고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언어폭력은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뇌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언어폭력은 뇌의 특정 부위, 특히 언어 능력과 사회성, 감정,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뇌량과 해마를 위축시켜 심각한 발달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폭력은 우울증, 불안, 소외감, 자존감 저하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심한 경우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언어폭력이 연인관계, 부모-자식 관계, 가족관계, 동료관계 등 모든 유형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언어폭력이 단순히 말로 하는 폭력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익명성에 숨어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비속어 금지어 등록 등 기술적인 해결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자녀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언어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폭력 상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족, 친구, 선생님, 상담, 전문가 등 누구에게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변호사, 경찰,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험악한 욕설은 분노와 증오를 싹트게 하고 폭력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말은 신뢰와 존중을 쌓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험담이나 비난 대신 칭찬과 격려를, 짜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긍정을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말의 소중함 강사 이기학 목사.